네, 시장 분위기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면 좋을지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스페셜 원 시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전장은 FMC 돌다리까지 두들기고 가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 FMC를 보고 계신가 봐요. 이번 주에 있는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한 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전장 흐름을 다들 좀 지켜보셨을 텐데 의외로 지금 디커플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난주부터 계속 경고 시그널을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틀리게 지금은 확실히 우려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과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다. 언지를 좀 드렸습니다.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CPI가 좀 나왔을 때는 안도랠리가 있었다.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그런데 이제 생각만큼 PPI가 높게 나왔을 때는 역시나, 시장에 좀 우려감이 있었다. 늘 이제 탑 전략을 많이 공부하셔라.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바텀 전략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중추적인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시장 자체가 디커플링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체감 지수가 상당히 오늘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측면이지만 과연 이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CPI 나왔을 때만 해도 안도랠리, PPI 나왔을 때만 해도 금요일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연준의 고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찌됐건 시장에 오늘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었고 야간 선물도 강세로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증시에 조정이 들어갔을 때 리바운드 측면에서는 체감 지수가 높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체감 지수가 좋으려면 시장에 발생되었던 과오류 부분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주식시장을 역시나 판단하는데 쉽지 않다. 주식시장 내일도 모른다. AI 산업에 대한 제어가 안 되면서 진퇴양난에 놓였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주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자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 길도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GTC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여러 가지 AI 반도체 접목 요소가 좀 이어지면 미국 시장이 좋으면서 국내 시장 아침에 내일 수급이 반도체로 전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등락 과정이 컸죠, 사실은. 9시에 변동성 국면이었는데 지금 전략 후강이 국내 증시도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FMC 때 시장을 뒤엎고 비둘기적인 내용을 해줄 것이냐. 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연준에서 원하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시를 찍어 누르려는 명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사실을 내용을 들어가서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만 언급드리면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가 지금 미뤄지는 시점인데 투십이 강한 이유, 특히 오늘 뉴스플로우는 반사 이익이거든요.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고 바이오도 이제 첨단 산업에 들어가죠. 일정 부분. 이런 중국 제재론,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성,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을 내포시키는 명분 쌓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증시를 찍어 눌러야 되니 남은 이벤트가 이제 PPI 때 금요일 하락 줬어요. 근데 또 GTC 이벤트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호재 이벤트로 정리를 한다면 수요일날 FMC는 점도표 이꼴 무조건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파적인 내용에서 가장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변경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주도주단의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지금은 이제 비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반도체가 50%였는데 지금은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디 잡을 거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고 오히려 2차전지는 좀 쉬운 방면에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오늘 기술적인 파트 있는 종목들 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리튬 포스, 하이드리 리튬 가는데 그건 구체적인 전략은 뒤에 좀 보고
국내로 좀 넘어와서 보시죠. 어찌됐건 시장에 이제 해외 글로벌 이런 매크로 변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이 왜 강한 것이냐? 사실은 우리의 그 연동선상 커플링 관계가 오늘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코스피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매도입니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등락 과정을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0.5%, 하이닉스가 0.5% 올라가지만 사실은 안에 실상 자체를 내다보게 되면 저 PBR 안에서도 현대기아는 좀 강하게 버텨주고 다른데 차익 실현 나오고 2차전지 파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셀업체들이 끌어주면서 21선부터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9시에 변동성 국면을 좀 이겨내고 지금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요일날 그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7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700선에 도달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해주려면 FOMC 때 비둘기적인 내용이 추려야 되거든요. 내지는 그 연준에서 계속 증시를 꺾으려고 하는데도 제어가 안 되는 국면으로 가든지 지금처럼 그러면 증시가 이제 뽑아 올려서 2750까지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증시를 하락으로 조정으로 줬을 때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정리는 다 해드렸어요. 이제 결정은 시청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해치 전략도 말씀드렸고 뒤에 보겠지만 잘 고뇌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우려되는 그 저의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중요하겠죠. 정보 전달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앵커님들이 하시는 거고 분석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든 틀리든 제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증시가 뜨더라도 고점 갱신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올라갈 때 내려오는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수 타겟팅 라인은 변했느냐? 변함없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2600선까지 내려온다고 보고요.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FOMC가 매파적이고 횟수를 밑으로 지금 2회 정도로 바꾼다면 내려온다고 보여지고요. 2600선이 지금은 예전보다 좀 단단합니다만은 만약에 2차전지도 조정, 반도체도 조정, 제약바이오가 조금 버텨줄 것 같은데 2550선까지는 열어두시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의 지금 선물 차트 모습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양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까지도 지금 그 선물 옵션 포지션에 관해서 선행이긴 합니다만은 별로 보실 필요 없고요. 늘 기술적인 것은 글로벌 시황 앞에 무기력합니다. 어찌됐건 FOMC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단기 랠리 즐기실 분들은 차익 실현 염두에 가면서 즐기시고 그러면 힌트가 있어요. FOMC 이후에 도드라지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틀을 이용해서 좀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대외 변수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고 사실 자칫 들뜰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냉철하게 잡아주셨어요.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FOMC를 기준으로 해서 전강 후 약의 이 주간 기준의 흐름으로 또 시장을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매파적인 멘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섹터, 코멘트 해줄 만한 눈에 띄는 섹터 3가지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주도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준비했고요. 나머지는 해치, 테마 소외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현재 가장 강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입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크게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도 많이 움직이고 하회 모멘텀도 있고 이슈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한 줄로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네, 온기 불어드는 후발주 그리고 낙수효과 이렇게 적었습니다. 후발주 그리고 낙수효과 그러면 그동안에 못 갔던 제약바이오까지도 같이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눈에 띄는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알려주시죠. 네, 우리 박상정 앵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좀 낙수효과 초입부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방송국이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사실 좀 선입견이 있어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실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쪽은 아니니까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린 게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의 일환이고 예전에 그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 신뢰도 하락 내지는 불명예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거된 것 같고요. 단지 그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훈풍은 모멘텀이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다 2차 전지 내지는 반도체로 양분돼 있어요, 전문가분들이.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가 가장 우호적인 게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밀어졌지 않습니까? 밀어졌어요, 지금.
3월에 뭐 내일 뭐 FOMC 해봤자 무조건 동결 내지는 인상이고요. 그런데도 더 강한 구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시청자분들한테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 너무 먼 소설을 쓰면 안 된다. 특히 고수들, 하수들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에만 계속 하수들은 달려들어요. 지금 시장 구도가 뭐라 그랬죠? 바이오시밀러, ADC, 그 다음에 신약, 그리고 위탁 생산까지 좀 전이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그러면 지금 나눠보면 여기 종목이 이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HLB, 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뭐 비만까지 넣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제약바이오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작년 7월부터였지.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 과열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섹터 안에서 주도군이 계속 형성돼 있지 낙수 효과가 막 중반부, 후반부로 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수 효과는 언제 갈 거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낙수 효과의 초입부라고 후발주자 낙수 효과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오늘 반사 이익 부분이죠. 이런 게 이제 주식은 늘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조력자가 필요하고 운이 붙으면 이게 시세가 이제 좀 터지는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렸죠. 지난주에 목표가를 92만원까지 드렸는데, 무난하게 이제 뭐 21선 반등은 안 됐는데, 이 61선 언저리에서 반등 쓰면서 잘 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 휴미라의 이제 하드리마, PBM 등재가 되면서 잘 순항하고 있고, 하드리마냐, 유플라이마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어찌됐건 PBM 등재 자체가, 특히 메이저 그룹하고 PBM 등재 자체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약을 싸게 파니까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뭐 위탁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사이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뉴스플로우는 아까 다 전달을 앵커님들이 해주셨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CMO 말씀드린 바이넥스의 후발 주자는 ST팜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변곡점 돌파가 됐고요. 요 4일 동안이 이제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손 잘 안 나가죠. 분명히 이제 변곡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이 들어갔는데 과연 바이넥스가 ST팜으로 갈 것이냐. 이때 오늘 뉴스가 밀어준 겁니다. 중국 반사이. 개별 뉴스에 이제 강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좀 이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툴젠이 상한가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툴젠 이야기를 몇 번 했죠. 툴젠까지 안 가더라. 가격 조정 좀 끝나고 기간 조정 형태 갔는데 지금 뭐 한 이틀 정도는 제가 봤는데 오늘 갭 상승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참 요새 트렌드예요. 이 갭 상승 가면 뭐라 그랬죠? 요즘 많이들 쓰시던데 갭 메꾸면 조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툴젠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 조정 가고 기간 조정 갔으니까. 그러면 오늘 기존에 형성됐던 바이오시밀러, ADC, 자가면역, 신약, 뭐 HLB 필두로 리버스나 여기서 약간 훈풍이 CMO, CDMO, 유전자 가입 치료,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 있었던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기본적 분석상 재무 구조가 나쁜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튀고 11,800원까지 가격 조정 줬단 말이죠. 거의 바닥까지. 근데 오늘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수효과 후발주자는 간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것도 따라 붙지 마시고 FOMC 때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한번 언급해주면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한꺼번에 비중을 막 태우시면 굉장히 고생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군 형성돼 있는 곳 중에 제약바이오 눌림목 가든지 아니면 낙수효과 초입부 중에 그래도 좀 탄탄한 종목 잡고 싶은 분들은 FOMC 이후에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주였죠. 그때 좀 횡보하고 있을 때 미리 잡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 잘 내고 계실 겁니다. 당시 목표 주가 92만 원으로 설정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요. 제약바이오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2차전지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그동안에는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 못난 자식 취급을 받았던 LNF가 또 상당히 탄력적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쪽 여전히 좀 강한 움직임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 대체적으로는 또 양호한 움직임인데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금 또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관심 쏠리는데요. 먼저 2차전지 한 줄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섹터 내 수급 변화는 지속, 테슬라와 커플링 이렇게 적었습니다.
테슬라와 커플링이 요즘 같아서는 사실 약간은 좀 걱정이 되면서도 테슬라도 그럼 바닥 다지려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박상정 앵커님 오시니까 사실은 좋네요. 네, 굉장히 딥한 전략들이 많이 나가서 시청자분도 오늘 등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님이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은 그 뭐 LNF와 어떤 테슬라의 커플링 관계가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근데 뭐 사실은 테슬라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테슬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테슬라의 그 위치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고 기본적 분석상 이야기했을 때 재고도 쌓인 부분, 밀어내기 부분들 뭐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의 도대체 그 전략이나 정책이 고가 정책인지 인하 정책인지 알 수 없다. 근데 자동차는 사실 고가 정책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방 산업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인도 측에서 관세 인하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훈풍을 좀 탔고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우리 이제 캐시우드 뭐 사실은 뭐 조금 샀다 저가에서 20만 주 좀 넘던데 이러면서 사실 뭐 2%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좀 반등이었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180불 그 꺾인 부분이 좀 아픕니다.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지금 뭐 좋게 보면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냐, 반대로 보면 호재성거리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기술적으로 이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시황을 조금 7대3 정도로 우위에 놓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사실은 저가 반등 매수였다고 보여지고 테슬라의 지금 위치 자체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밑으로 좀 하방이 만약에 뚫리고 내려간다면 공포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 캐시우드는 여기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사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쌍바닥 정도가 형성되면 다시 한번 반등 요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여기서 더 호재성 뉴스로 밀어주지 않으면 180불에 한번 걸릴 거고요. 높은 확률로 210불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전방산업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럼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LNF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테슬라 하면 LNF니까 커플링이 되었고 변곡은 뭐 20만원 돌파해야 되니까 이런 건 다 봅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은 누가 자기의 노하우를 잘 접목시켜서 놓치지 않느냐 이런 거지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차트 리스트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늘 기술적인 것은 시황 앞에 무기력합니다. 내일 FOMC 때 나와보십시오. 지지 반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거기서 아주 극단적인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되면 지수는 2%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단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스페셜 시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중 20%까지 삼성 SDI를 같이 직접 하고 있죠. 목표가도 드렸고 추가 매수 의견도 제가 직접 드려서 핸들링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평균 단가가 스페셜원 시청자분들이 40만 원이라서 지난번에 한 그 10몇 프로 수익 났는데 15%좀 넘게 지금 한 8% 10% 정도 수익 나 계시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죠. 전고체 파트 나왔을 때 40만 원 저항 여부, 지지 여부 확인해야 된다. 이제 40만 원 정도는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FMC 때 매크로 변수 불어서 빅테크 기업들 안 좋은데 강하게 40만 원부터 42만 원까지 버티면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언제 비중 나머지 9% 추가하실 거냐. 3359로 했죠. 저희가 지금 11% 갖고 있는데 뭐 좀 FMC 때 고민을 할 것 같고요. 45만 원 다시 넘어가면요. 48만원의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아마 전반기 때는 50만 원 위 아래로 트라이가 좀 될 겁니다. 더 높은 확률로 갈 수 있다. 단지 늘 그 대외 변수 앞에 무기력합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이 시간에 정리해드렸어요. 기술적인 거 하실 분들은 리튬 포워스 하이드린 리튬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기술적으로 접근했으니까 기술적인 걸로 보십시오. 오늘 뉴스부터 주면서 뭐 불가리아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불가리아 이야기가 연속성이 나올 리는 없죠. 오늘 거래량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기술적인 모습은 어디가 좀 더 나왔습니까? 리튬 포워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최고로 동반되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번 부딪힐 거예요. 7,300원에 쉽게 바로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바로 넘어가면 바로 챙기셔야 돼요. 좀 8,800원까지 열어두고 접근 포인트는 잡아보시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만 하십시오. 본인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없는데 잘 하지 못하는데 기술적인 건 무엇을 잘해야 되는 거냐?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와 손절가가 왔을 때 결정을 잘하는 겁니다. 판단 요소가 아니에요.
목표가는 기가 막히게 잘 지키시거든요. 손절가는 참 안 지키죠. 네, 그런 분들은 기간 매매, 스윙 스타일로 매집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선치고요. 선치에 미학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매집을 해서 50%, 100% 수익을 내면 매매는 조금 소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연이은 그 뉴스 모멘텀, 인터벳 30데이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2차 전지 전방 산업이라 이런 게 좋지 않은데 모멘텀이 없었다. 근데 이 모멘텀이 계속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종고치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뭐 SA 부사장님들 그리고 LFP에 관한 양극재 딴들 개발 소식도 있었고 어찌됐건 훈풍 모멘텀을 불어주면서 오늘은 또 리튬 이런 모멘텀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유럽 인터벳 30데이가 있으니까 지금이 좀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단기 반등 랠리를 쓴 다음에 내일 모레 있을 뭐 FMC라든지 6월 달에 있을 공매도 개선 여부 등등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웬만하면 장기 투자 하셔라 계속 좀 말씀드리고 2차 전지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SDI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 제시했습니다. 목표가 55만원 변동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가실 분들은 오늘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가려고 그러면 리튬 이런 종목들이 뭐 양극재 땀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비 쪽으로 가시든 도전자 쪽으로 가시든 엔캠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주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나 도전재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퍼포먼스에 우위가 있고요. 안정감 쪽으로 가실 분들은 수직 계열화 셀 업체들 저가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을 삼아서 누가 뭐라 하든 내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매매보다는 이 투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 짧게 대응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걸맞는 리튬주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음으로는 또 해지 테마 소해주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그동안 이 시간에 해지 전략으로는 원전이라든지 뭐 전력기기 쪽 소개 많이 해주셨고 오늘 테마주들도 몇몇 있는데 어떤 쪽 보신지 좀 궁금합니다.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네, 대외 변수가 걱정된다면 오늘 내일이 기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 팁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실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실시간 채팅을 좀 봤는데 아마 고수분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특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운영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위주의 동류 수익률 계좌로 짜져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계좌 자체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구도예요. 사실은 좋지 않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외 변수가 불어졌을 때 조정받았을 때 감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외인이나 기관 쪽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운용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계좌를 편성시켜 놓죠. 요즘에 보게 되면 사실 재건주도 조금 초입부에서 입질 오는 것 같고 전력 소비 이런 큰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전력 변전, 전압, 전선, 원전, 대중공개 자료니까 다 드렸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하나 더 보면 이제 보성파워텍, 이 정도인 것 같고. 최근에 일진전기, 가온전선, 대한전선 많이 가고, HD 현대일렉트릭 상당히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관찰을 했는데, 사실은 만약에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크로 변수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 설정한 겁니다. 김민준이. 여러분에 맞게 설정하셔야 돼요. 전문가는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방향성에 맞든 틀리든.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성장주가 계속 가겠죠. 원전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조금 해지 전략에서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FMC 때 비둘기적인 내용 사실은 상상하기 좀 힘들죠. 차라리 AI 산업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잡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준도 이거 측정 못하고 있거든. 제어가 안 돼서 엔비디아가 신고가 갱신하고 뚫고 간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갱신하고 간다. 이거는 사실 타당한 내용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매크로 변수가 아주 중립도 아니고 극단적인 매파, 점도표 변경, 금리 인하 획수 변경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해치는 편제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계좌의 운용 리스크를 조금 낮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돌아갈 때 해치를 주무관님 정치 인맥주로 할까요? 4년 만에 한 번 왔는데
조국 테마, 한동훈 테마로 할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진 인맥 테마는 주식의 본질은 맞습니다. 누군가 사니까 올라가죠. 근데 그거는 주식의 본질은 맞지만 주식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 학연, 지연 지긋지긋하고요. 네,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나마 해지를 하시려면 뭐 저 PBR 중에서는 자동차가 답인 것 같고요. 기아 차트 모습 보시는데 신고가고, 현대도 오늘 목표가가 높은데 33만 원까지 제시됐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현대 다 한번 팔았는데 슬슬 좀 관심이 생깁니다. 한번 좀 떨어져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현대기아 두 개 다 수익을 냈는데 높은 확률로 25만 원 돌파 가능성을 좀 점쳐보고요. 그러니까 저 PBR을 이쪽으로 가시라는 거죠. 하반기로 가도 무너지지 않는 쪽. 그리고 원전은 역시나 오늘 에너빌리티가 5일선 맞추기 하고 일진 파워도 좀 쉬는데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내려오면 기회가 된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이제 LX 뭐 계열도 좀 추천을 드렸고 지주사도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인공지능 열풍에 이런 전력 소비에 대한 테마는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치 이꼴 전력 전선 원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멘텀 플러스 해치 전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일을 잘 이 해지 전략을 세우시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관심도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짝 나왔는데 바로 지주사 LS고요. 이 종목이 보니까 3월달 들어서 매일 올랐더라고요. 3월달 오늘 포함 11거래일입니다. 그런데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오늘장 장대 양봉 길게 뽑아내고 있는 상황, 8% 육박하는 급등세 11만 2,3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 3월 14일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4거래일밖에 보유를 안 했는데 벌써 목표가 도달이 됐어요. 그때는 10만 원대 이하의 접근 전략이었고요. 11만 원 목표가 설정했는데 지금 수익률 13%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LS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뭐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 PBR을 고르면서 지주사를 골랐는데 전선 전압 쪽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 무엇이 있을까? 해치 전략으로 저 PBR들 오늘 사실은 종목군 장세로 조정받는 쪽들도 있거든요. 근데 LS는 가죠.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오늘 내일 지금 2차 전지나 내일 반도체가 강할 것 같은데도 좀 뽑아 올려준다 그러면 전선 테마는 유효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2차 목표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수익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수익을 안겨줄 만한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뭐 수익이라기보다 LS 일렉트릭 준비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요즘 LS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일렉트릭은 사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덜 간 종목인데 요즘은 좀 이하이하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앵커님 말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상대적으로 덜 갔다.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늘 투자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니까 최근에 지금 나가는 모습은 현대 일렉트릭 모습이고 사실은 저희가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거 뭐 진작에 지금 작년 9월부터 계속 뻗었고요. 거의 100% 넘게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고 주식은 이런 모양새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복자복 신압으로 급등락 연출되지 않고 눌러줘도 그냥 살짝씩 이게 정말 베스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상당히 자복자복한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캔들이 좀 커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단계 분산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하는 거예요. 손절매를.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는 관심이 없고 늘 이런 데만 속도를 가미시키니까 달려듭니다. 뭐 할 수 있죠.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다면. 그러면 아까 우리 박성재 앵커님 말씀하셨던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이 뭐가 있을 거냐. 낙수 효과로 노릴 때 거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무난하게 본다면 LX 일렉트릭이지 않나. 지금부터 뭐 목표가는 제가 매크로 변수 때문에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10만 원은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판단 들어서 오늘장 관심주는 LX 일렉트릭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그대로 홀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